안녕하십니까. 나의 순천은 발표를 맡게 된 오정은입니다. 저의 고향인 순천인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순천의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천시의 심볼 마크와 도시 소개가 있으며 현재에는 수업 분석 관광지가 있고 미래에는 도시 브랜딩과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순천의 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천시의 심볼 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첫 번째인 전통기와 지붕 모양은 순천시가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도시임을 나타내며 사람 인해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늘로 힘차게 상승하는 방향 표시로서 21세기 중심 도시인 순천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인 나간읍성의 성곽 모양은 나간읍성의 성곽 형태를 모던하게 표현하였고 세 개의 노란색 윤곽은 순천시가 교육, 산업, 관광의 도시임을 의미하며 네 개의 갈색 경계 부분은 문화, 예술, 교통, 전통임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인 물줄기 모양은 순천시의 이니셜을 시각화한 것으로 뻗어나가는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나타내며 순천만 갯벌의 힘찬 물줄기를 상징합니다. 또한 순천인의 힘찬 기상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인순천은 사람인을 활용하여 시민 중심 도시임을 붓터치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영문인 인은 미국, 유럽 등 비한자권 국가들의 이해를 도와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었으며 선과 온의 빨간색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순천의 연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13년 1413년도에는 순천 도호부를 두었고 고종 32년 1895년에는 순천군이 되었습니다. 1931년도에는 순천군 순천면이 순천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도사면 9개의 리와 해룡면 일부를 편입하여 순천시로 승격하고 그 외 지역은 승주군으로 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순천시로 발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이라는 도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은 전라남도 동남부에 있는 시로서 현재 강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에 있고 익산시나 인근 여수시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순천의 호남 3대 도시로서의 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생태도시를 지향해온 도시정책을 기반으로 안전, 교육, 교통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올 상반기 관내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0.3%가 보통 이상의 만족으로 응답하면서 주거, 교통, 안전, 문화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수한 여건이 인구 유입의 원동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순천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호남 3대 도시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이라는 도시가 왜 살기 좋은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 실현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무상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대, 기적의 놀이터 조성, 친환경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정책 도시 마케팅 및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중장기적 여건 조성과 더불어 순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활용하는 도시 마케팅 추진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왔습니다. 출산, 양육, 아동, 청년, 중장년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 주기별 혜택들을 정리하여 버스 정보 시스템, 5개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가족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시민 인구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는 생태 중심적인 경제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만들었으며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순천만이 세계 자연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는 등 생태 보전의 가치에서 시대의 흐름을 앞서간 도시입니다. 우수한 생태 환경과 교육 여건의 강점을 살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및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등 생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로 경제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천의 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에는 수압 분석과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압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순천의 강점 요소는 산, 호수, 바다의 다양하고 독특한 자연경관과 나간읍성, 서남사, 송광사 등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 호남고속도로, 순천 완주고속도로, 목포 광양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전라선과 경전선의 철도망을 형성해 이에 따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순천의 약점 요소는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기업체가 부족하고 지역 우수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미흡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산업 기반 부족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과 지방 재정의 약화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의 한계를 느낍니다. 순천의 기회 요소는 대한민국의 생태도시를 브랜드화시켰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2013 정원 박람회 개최로 인한 쾌적한 생태도시 이미지와 생태산업 기업 유치를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전원 주거단지 확대와 시민 참여형 생태도시를 구축했습니다.
순천시의 위협 요소는 저출산, 노령화 등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1.7%로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면서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로 농촌 경쟁력이 저하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심 내 침수가 빈번합니다. 다음은 순천의 관광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나간읍성, 서남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는 정원 문화의 모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2013년은 역사적으로 순천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지 7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으로 이어진 완충지역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위치하여 순천만 보존과 도시발전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주요 정원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정원은 12개 국가의 테마의 정원을 배치하여 그 나라의 정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태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 힐링 정원은 인간의 신체적인 안정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천 갯벌 공연장 옆에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갯지렁이가 지나간 길처럼 밑으로 푹 꺼진 공간에 다양한 오브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바위정원, 무궁화정원, 장미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인 실내 정원은 원시정원, 정글정원, 초이스정원과 우리나라 전통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지오 온실은 물의 정원, 이벤트 정원, 이색 정원, 야생 화분 정원으로 구성된 실내 정원으로 일부 수목은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네 번째인 참여정원은 지자체와 기업, 해외 자매 결연 도시 등에서 조성한 정원으로 총 26개가 있습니다. 국가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순천과 영월교도소, 서울과 청주의 소년원 수용자들이 직접 증식한 식물들을 포함하고 있어 소통, 회복,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 해외 작가 정원은 이름 그대로 프랑스,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의 해외 작가로부터 디자인을 받아 조성한 정원입니다. 그중 영국의 쉼터 정원은 유방암으로부터 영향을 못 받은 사람에게 1대1로 지원해주는 국가자선단체 쉼터에서 제공하는 보안요법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길 위의 정원, 슬로우 정원, 체험놀이 정원 등이 조성되어 정원 교육과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나간읍성입니다. 나간읍성은 198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복원공사가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훼손 상태가 다른 지역의 읍성에 비해 적었으며 복원 사업을 통해 당시 읍성의 구조적인 측면과 더불어 생활상까지 복원되었습니다. 성곽의 유형은 지형적으로 평지성에 속하며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성문은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심부로 객관과 관하가 위치하여 일반적인 읍성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구조입니다. 민속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전통적인 생활을
간직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근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민속마을 곳곳에 주점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섰지만 본래부터 있던 장터의 점포들은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들의 상점 운영도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마을 공동체에서 번갈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는 물론 민속신앙인 당산제가 예전과 다름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가의 구조 역시 호남 지방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와 생활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간읍성 안에는 기와집으로 복원되었으며 민가들은 모두 작은 초가집들입니다. 초가집은 대부분 일자형의 삼칸집이며 이 가운데 9개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축조되어 오늘날 민속마을로 지정된 나간읍성은 금전산 남쪽의 원만한 평지에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있어서 옛 읍성의 동로체계와 마을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읍성 내에는 많은 건축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건축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 관광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인 서남사입니다. 서남사는 순천시 조계산 동부에 위치한 삼국시대 신라 시기의 사찰입니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모습이 8팔자 모양과 비슷한 팔짝 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밑부분에 설치한 공포는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으로 기둥 사이에는 꽃받침 모양의 재료를 놓아 그 위에 재료들을 받치고 있습니다. 서남사의 원통전은 아담한 크기의 건물로 사착 건축에서 보기 드문 T자형 평면을 갖추고 있어 주목받는 건물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 건축적 완전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본연의 수행 도량으로서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은 채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불교 태교종의 총림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림이란 하나의 단일한 사찰 내에 선원, 강원, 연불원, 율원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완전성과 내면적인 진정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산지 사찰의 보편성을 순천 서남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 사찰의 보편성은 승가 공동체를 통해 실현되며 승가 공동체는 신앙 의례와 사찰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찰을 유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남사의 밀도 있는 가람 배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주축 외에 여러 개의 축을 두어 각 영역군을 형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정각과 정각 사이에는 작은 화단이 마련되어 갖가지 꽃나무가 사시사철 피고 경내를 치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각들 대부분이 전면 증축되거나 개축되지 않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만 가꾸어진 덕분에 남다른 격조와 고풍스러움이 풍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의 미래인 도시 분석과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도시 이미지에 관한 설문의 결과는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자연이 잘 보존된 도시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어서 관광 이미지,
거주 이미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및 문화예술 이미지는 비교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순천의 생태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천의 도시 브랜드 자산에 관한 설문 결과는 도시의 위상과 인지도를 나타내는 존재성이 5점 만점에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소의 독특한 매력과 자연, 인문 환경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장소성과 도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역동성이 각각 3.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의 친밀함과 문화적 포용력을 나타내는 주민 요소는 3.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도시 기반 시설은 각각 3.3점과 3.2점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시 분석을 한 결과 도시 이미지와 도시 브랜드 사이의 상호 영향 관계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며 이러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인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정원 박람회 만족도가 직접 도시 브랜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도시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가 즉각적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가 이벤트 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연관되지만 도시 브랜드의 평가는 도시의 여러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시 분석에 이어 순천만 정원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천만 정원은 정원의 도시, 순천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원의 도시인 순천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원 박람회 만족도는 도시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변화가 도시 브랜드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도시가 가진 특성에 대해 인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브랜드 자산은 도시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정원은 지역을 넘어 국가와 세계로 정원 문화와 산업을 융성하게 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은 창조의 즐거움이며 정원 문화의 확산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정원 문화의 모델로서 정원 문화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관광, 구전 효과, 접근성, 브랜딩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관광은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이 생겨나면서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순천시의 관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순천의 발전으로 4점을 주었습니다. 구전 효과는 도시의 홍보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 구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3점을 주었습니다. 접근성은 우리나라 한반도 가운데 부분에 속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에 있어 타 도시보다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5점을 주었습니다. 브랜딩은 자연이 잘 보존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도시 브랜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임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브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점을 주었습니다. 이상 순천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고향인 순천인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 굉장히 기뻤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